자, 지수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저쪽 앞쪽 기준에서 10% 조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디커플링이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할 때 이제 디커플링이 이렇게 1년 이상 된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2000년 이후에 이제 이런 경우를 제가 거의 뭐 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최고점 대비 4% 밀려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는 신고가 랠리죠. 다우는 30개 종목에 대한 뭐 주가 평균 방식이라 의미가 없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고. 여기에 그렇다면은 독일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고점 대비 5% 밀려 있어요. 최고점 대비. 예? 그리고 우리가 논하고 있는 최고점이라는 거는 2017년도에 형성된 또 2018년도 1월에 형성된 부분을 최고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그 고점보다 더 올려놓은 상태에서의 7%. 우리는 여기에 2배가 빠져있다는 거죠. 니케이 쪽 마찬가지. 2018년 10월입니다. 2018년 1월이 아니고. 그 고점 대비 4.9%. 우리가 월등히 더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제 디커플링이 해소되고 돌려질 수 있는 위치가 형성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박수 치면서 칭찬해 줄 부분은 칭찬해 줘야 되겠지만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사실 후행성으로 강경 대응을 하는 부분은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찌됐건 신천지 터지고 서울 터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인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부러 그랬겠어요. 아베 총리가 이제 힘겨워하는 부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힘겨워하는 부분들은 어찌됐건 지금 집권 여당 기준, 정부 기준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부분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인식이 잡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 이번 고점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앞전 고점도 필요 없고, 이번 고점에서 조정폭이 지금 얼마예요? 4.74거든요. 그럼 4.74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번 고점에서 4.74인데 저 최고점을 왜 못 잡아줬느냐? 그거는 억지죠. 제가 그냥 세게 말씀드릴게요. 최고점 왜 못 잡아주냐? 억지죠. 여기 고점에서 잡지 말고, 그렇다면은 추세가 이탈될 때 빠져나가는 기준을 잡든가. 예를 들면 이럴 때 심사숙고해서, 혹은 이럴 때 깨져 내려갈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이때도 사실상은 가격 반발력이 나오다가 급격히 개파락이 세게 나온 거고, 떨어지는 칼날에서 좀 더 일찍 잘라내고 다시 잡아낼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생매매 아닌 이상은 잘 보시면 여기까지 밀려내려서 개파락으로 밀렸어요. 그러면 과도하니까 돌릴 때 봅시다. 돌렸어요. 돌리는 과정 속에서 또 개파락으로 밀려버립니다. 어딜지 모르는 끝자락에. 물론 빨리 잘라내면 좋지만 뭐 기술적으로 잘 잘라냈다고 칩시다. 주봉 기준에서 결과물적으로 꼬리 절반 못 달렸으니 여기서 종가에 잘라내겠다. 그럼 어디서 재편입할 거예요? 여기서 바닥에서 돌리니까 재편입할 겁니까? 결과론적인 얘기고, 돌리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네. 뭐 예를 들면 마지막 봉에 절반을 돌리면 여기서 들어간다라든가. 그러면 따져보자는 거예요. 요 저점에서 잘라내고, 요 저점에서 잘라내고 여기 절반 돌릴 때 들어갔다. 근데 만약에 이 절반 공방에서 또 밀리면 또 잘라내야 되겠죠. 어차피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 여기를 넘긴다고 생각한다면, 최소 여기를 넘긴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못 넘긴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식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넘긴다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고 고점 대비 4.76이에요. 밀려있는 게. 그럼 종목별로 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IT는 오른 것도 없이 밀려 내려가니까 더 짜증스러운 거고, 그렇잖아요. 오른 것도 없이. 근데 이제 종목 맨 위에 삼성전자부터 쭉 볼게요. 자, 삼성전자예요. 오른 것도 없이 이 녀석도 밀렸는데,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고점 대비해서 기준 잡아야 되니까. 고점 대비해서 7.6이면 시장 대비해서 1.5배? 2배가 채 안 돼요, 일단은. 그 정도 범위를 너무 뭐 버겁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7월 말에 또 한 단계 일단은 최근 흐름에서 업이 됐었고. 하이닉스가 문제인 거죠, 사실. 화웨이까지 붉어지면서 그냥 주구장창 깨져 내려갔으니까. 이번 고점도 아니고 저기서부터. 근데 얘는 같이 묶어서 비중을 드리긴 했고, 또 방 안에 분명히 갖고 계시는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신규적으로 문자 사인 막 발송이 되고 강도 있게 기준 잡은 거는 최근의 흐름이죠. 뭐 8만 원 전후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전기 쪽도 오른 거 없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으니까 시장 대비 몇 퍼센트, 2배 이상이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돌릴 때의 강도 부분은 이 정도 수준의 범위에서는 돌릴 때 강도 부분은 얘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사실 문제가 없고 5일선이 살짝 이탈될 때 할지라도 얘 차익 실현해서 절로 갈까? 근데 결국은 바닥 찍고 돌릴 때도 얘가 강하지. 예? IT 똑같은 IT에서도 낙폭이 진짜 누가 봐도 심한 하이닉스 그리고 강했던 종목 수급이 들어와서 강했던 종목에 LG전자가 신고가가 다시 나온 거지. 얘 잘라내서 지금 약한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순위 전기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의 낙폭 과대 시점에서 돌리는 흐름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흐름 또 이누텍도 마찬가지 낙폭 과대죠 지금. 왜? 평균 단가가 15만 원 수준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이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얘도 저기 앞에 고점 대비해서는 근데 얘는 계속 고점 랠리를 나오다가 고점인데 어찌됐건 IT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오케이. 예? 근데 숨도 못 쉴 자락 아니라는 거고 변동 그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또 하필이면 한진칼까지 8만 원의 하방 경직성 그 위에서 움직이다가 그 부분까지 깨지고 빠르게 못 돌리다 보니까 버겁습니다. 다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전저점을 깨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놓고 보지 말자는 거죠. 해석 자체도. 지수도 버거운 상태 아니에요. 시제는 지금 관망하면서 언제 들여다볼까 하고 있고 제넥신, 셀리버리는 5일선 위쪽의 추세예요. 가격을 우리가 삼각격보다 눌렸느냐 안 눌렸느냐인데 하루 변동성이 15% 20%씩도 나오는 종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5% 손실 괜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의약품 비중에서는 비중을 채울 수 있는 범위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KB금융 이쪽도 새롭게 고점을 찍어준 상태에서의 시장 대비 2배 밀린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황금 대바닥인데 더 깨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아프죠. 근데 여기도 변동성 장난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모레퍼시픽의 기준도 변동성이 대단한 상태에 19만 원에 들어갔는데 지금의 범위도 변동성 대단한 상태에 그러면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평선에서 그렇게 추세가 멀어져 있지 않고 고점 12% 등락 범위에 대비해서 그러면 2.5배, 뭐 3배, 2배. 근데 가벼움은 이쪽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가벼움은. 그러니까 이동 전략보다는 일단 시장 지수 돌려진다고 감안하고 그러나서 그 다음 흐름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솔루션 안 갖고 있지만 31,000원대 차익 실현하고 결국은 1조 월봉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급까지 뒷받침돼 있고. 그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은 안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까 5%씩 밀릴 때 야 이거 돈만 있으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기준이 잡혀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의 흐름상 야 이거 고점 놓치는 거 아니야? 놓치면 어떤 애니까 어차피 고점 뚫고 가는데 시장에 갈 건데 시장 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아니 힘겹죠. 최고가 대비해서 7%로 밀려있고 저고점에 팔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저고점에 최고 고점 대비해서 전량을 다 차익 실현하려면 2번 매도하면은 최소 2% 3% 고점 대비 그럼 그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려있나 이거지 지금. 오늘 들어간 거 대비 1% 밀리는 거 2% 밀리는 거 혹은 3% 밀리는 거 그거 감당 못해요? 오늘 들어가자마자 한 10%씩 나야 되나? 어차피 신고가 랠리에서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대안이 없어요. 만약에 시장이 고점 또 뚫으면은 업종 대표주 기준에서 강한 쪽에 시장 수익률 조금 더 넘기는 흐름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신풍제약 들어가야지. 신풍제약 어제 땅을 치고 후회한 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비중을 여기 실어갈 수는 없지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투자 경고 주의 이런 시장 조치가 다 해소가 됐단 말이야. 엊그저께. 그랬다면은 거래대금 5천억 이상 1조 이 수준 보면서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이런 게 낫다라는 거지. 그냥 나 막 큰 시세를 내야 되고 시장이 뭐 몇 퍼센트 밀리든 말든 무조건 빨개야 되고 그러면 이런 쪽에서 변동성 매매해야죠. 근데 예를 들면 어제 만약에 강세를 띄어서 어제 따라붙었어. 하필이면 12만 원 넘길 때 따라붙었어. 종가가 11만 4천 원이야. 그러면은 대략 한 5% 빠지는 거거든요. 그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금 1, 2%도 힘든데.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대처해서 감당할 수 있는 종목에서의
등락 범위하고 지금의 변동성 범위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은 그나마 차익 실현 고점에서 잘했는데 얘도 뭐 20% 이상 밀려 내려갔었죠. 고점 대비. 그러면 조금 이거 좀 고점에서 못 잡았네에 대해서 더 큰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잘 팔았어요. 얘는 또 일찍 판 것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신규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얘를 사겠죠. 고점에서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놓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하더라도 지금 자를 거냐 이거야.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자를 거 아니에요. 지금 자르겠어. 안 자르. 지금 자른다 그러면 못 자르게 하죠. 이평선 위에 있고 음봉으로 밀려 있으면 어때? 고점 대비 밀려 있으면 어때? 이격 줄이고 다시 갈 수 있는 스타트 자리 만들어놨는데. 에코프로 BM,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지금 힘들어 죽겠죠. 버거워 죽겠죠. 윤정도 막 그냥 옆에 있으면 날라차게 하고 싶죠. 때리고 싶잖아. 얼마나 밀렸냐고. 그게 또 그냥 황금 대바닥에서 밀린 거냐고. 하루에 17% 올라오던 종목이 툭 건들면은 여기서 10% 올라가면은 18만 원 넘겨요? 17% 움직임 주던 종목이 10% 못 움직일까? 뭐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거를.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냅뒀더니 툭 하고 건드니까 갭상승에 시가총액 그 큰 종목이 35조가 작아요.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거 그냥 공통적으로 다 올려놓을 거예요. 만도 전소구형이네 그러면. 응? 어제 같은 경우 하나죠. 만약에 어제 들어갔으면 오늘 동진 세미캠이 이런 케이스가 돼버린 거고 사실은. 응? 근데 결국은 되돌렸을 때 보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현대차가 18만 원 고점을 넘긴다고 보고요. 그 종목이 넘겨져야 지수가 돌려진다고 보는 거고. 못 돌려지면 뭐 지수 못 가는 거고. 지수 못 가면 뭐 오늘 같은 날 종목 대부분 10%인 것처럼 오늘 종목 몇 개 빠진 거야? 보시죠. 2,500개 중에서 좀 많이 밀려있을 것 같은데 절반 이상은? 최소 절반 이상? 절반이 뭐야? 무지하게 심리적으로 무지하게 힘드네 지금. 코로나 그 공포감 때문에. 180개 오르고 900개, 700개 밀리는데 180개도 뭐 폭등의 기준이냐 이거죠. 강보합, 유틸리티주들의 강보합. 일부 이제 그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무지 크게 올리니까 그건 또 부럽고. 의약품 들어가서 1%, 2%, 3% 밀리면 그거는 또 버겁고. 여기도 하락률이 더 높죠. 강세를 띠는 종목도 제가 볼 때는 몇몇 테마주의 강세 이외에는 또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유틸리티주들의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결론적으로 여기도 신고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고점 대비 13%, 시장 대비 2.5%, 2.5배 정도. 근데 돌려질 때 현대차가 돌려져야 또 KT가 돌려져야 KB금융 그리고 또 LG화학이 돌려줘야 업종 대표주가 돌려줘야 지수가 움직이겠죠. 물론 이제 가장 선봉은 IT 기준이 돌려주면 가장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소외되고 끝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최소 그렇다면 시장 수익률은 나오겠죠. 위와 마찬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넷마블도 지금 고점 대비 6.56이면 그게 그냥 고점이 아니라 신고가의 고점이죠. 우리 쪽도 다 들여다보면은 현대차나 LG화학이나 나는 고점에 샀어요. 그럼 조금 매수 타임이 늦어지신 거고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이외에는 대부분이 다 뭐 8월 초 중순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창피스럽게 이번 달에는 이탈이 5분 정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보통 한 달에 한 분 정도 안 계세요. 근데 5분이 예전 분들이 아니라 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못 견디죠 지금 장에. 예? 그렇잖아요. 현대차 자 16만 9천 원에 사세요. 근데 좀 밀렸어. 근데 이걸 못 견딘다니까 이 정도 조정을 지금. 왜? 옆에 지금 막 뭐 방송 갖고 나가는 게 진원생명과학 뭐 이틀 연속 상한가 갔네. 몇십 프로 났네. 100% 났네 해버리는데. 아무리 방송에서 그 얘기 해놓고 야 이거 지금 뭐 실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당장 보여지는 게 그건데. 응? 거기에 의약품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거 깨져. 거기에 동진세미캠 오늘 어찌됐건 개장 초에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시초가 돌파의 기준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편입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밀려 내려가. R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8% 급등입니다 나오는데 사실상 교육받은 대로 대처하면 되는데 오늘 지금 뭐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300명 넘어섰다.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누른다면 이게 추세가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알서부터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오늘 방송 갖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거래량 3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벌써 1,800만 주죠. 이거 못 사셨어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중을 우리가 현대차가 다시 신고가고 이럴 때 같이 동반적으로 시즌의 7월 달의 흐름처럼 동반적인 강세가 나오면 이거 왜 비중을 못 드리겠어요? 시가총액 8천억인데. 근데 지금 범위는 어찌됐건 의약품 쪽에는 의약품대로 잡아놨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다 계속해서 안 쏜다는 거죠. 이왕이면 왜 얘를 써? 그러면 다른 걸 쏘지. 이런 걸 쏘지. 일신바이오 이런 거 갭상승 나온 이후에 이런 거. 진원생명과학 뭐 투자 주의 들어갔으면 어때? 추세 강한데 계속 매수지 뭐.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뭐 현대차의 기준도 받고 뭐 넷마블도 받고 뭐 SM이나 JYP 이런 거는 우리가 현재 이제 들어가 있는 범위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장 이슈 관심이 다 잡혀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다 눌려져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비중이 없는 서진 시스템 차익 실현 다 하고 나온. 근데 툭 건드니까 18%씩 이렇게 움직여 버리죠. 하루에. 그래서 이쪽이 가볍다는 거예요. IT 장비 부품업체가 의약품 테마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쪽 또 오늘 기준에 RF텍 가볍잖아요. 시장이 만약에 이쪽 코로나 쪽에 문제가 아니었다면 더 가봐야겠죠. 이쪽은 갖고 있죠 우리가. 근데 신규 매수가 들어갈 판에 오늘 만약에 동시효과 상황에서 뭐 현대차든 LG화학이든 이 그 동진세미캠이든 그쪽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은 오히려 RF텍은 개장초부터 움직임이 나오면 여길 따라 붙었겠죠. 거래는 실려 있으니까. 어제도 메리츠에서 좀 매수 들어오네요. 수급 긍정적이네요. 이러고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러한 흐름이 미코는 안 나오겠어요? 미코는 누적수급 봐보세요. RF텍하고 미코하고 누적수급. 이쪽이 월등하죠. 지금 11% 이상 매집돼 있어. 응? 에코프로는 안 나오겠어요? 얘도 지금 매집 강도가 만만치 않죠. 견뎌내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더 편하게. 근데 지금 주력주까지 지금 눌려버리니까 힘겨운 거고. 동진세미캠은 뭐.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 의약품도 아니고 개인들이 다 갭상승을 들어올렸었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부라도 손바뀜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반도체. 마찬가지. 바이오시스 마찬가지. 얘도 버겁지만 결국은 신고가 대비해서의 눌림폭이죠. 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밑에 다시 샀으면 그러면 파생한다니까요. 파생매매. 예? 어제 고점에서 딱 옵션,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그럼 오늘 같은 날 엄청난 수익이 발생돼 있겠지. 그래서 힘겨운 상황입니다. 힘겨운 상황인데 예? 또 만족스러울 만큼의 제넥신이나 셀리버리의 흐름이 아니고 셀리버리는 오히려 또 약보합이고. 근데 저것을 감내가 안 되면 의약품 쪽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약보합 매매 사인을 좀 공격적으로 드리긴 합니다만 뭐 어차피 그 정도 범위야 여러분들이 또 컨트롤 하시니까 IT가 지금 뭐 버겁긴 한데 얘 거래량 없기 때문에 시장 지수 돌리면 지금 니케이가 아베 총리가 뭐 각혈하고 난리 났다며 그쪽 막 1,000명씩 나온다며요. 인구의 규모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니케이가 0.13이에요. 우리가 무슨 왜 공포감을 그렇게 정치권에서도 뭐 자기들이 다 대통령이야 이제 보면은 누구라고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자기가 대통령이야. 무슨 정책을 자기가 다 만들어 무슨 뭐 그냥 악수고 돌아다니면서 뭐 3단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공포감을 만들어? 일본 멀쩡한데 미국 멀쩡하고 어제 심야 시간에는 새벽에는 유럽 얘기 안 났을 것 같아요. 독일 얘기 안 나오고 그쪽도 난리야. 인도는 뭐 멀쩡한가? 그냥 막 결국은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조정받는 폭 보면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조정 아닙니다 지금. 언론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고. 결국은 지수 부분의 가격 반발력, 지수 반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10위까지 해서 삼성전자 약보합이죠 뭐 1% 미만인데 바이오로직스 약보합 그죠? 하이닉스 1.30 강세, 네이버 2.77 강세, 셀트리온 1.96 강세, LG화학 1.54 강세, 카카오
10 강세, 현대차 0.30 약보합, SDI 0.34 약보합, KB금융이 좀 많이 밀려서 2.50. 뭐 니케이도 멀쩡하고 시장 돌리면은 아니 삼성전기는 거래량 없이 눌려 있는데 저거 몇만 주 못 살까봐? 힘드시더라도 자신감 가지시고 종목 비중 편입 기준에서 좀 버겁다 하시면 또 질문 주시고 그리고 장비 부품 업체들은 지금 되돌아보니까 또 고점 대비 그렇게 큰 것도 아니죠. 또 최고점에 샀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서진 시스템 RF텍 보시면서 자신감 갖고 나머지 주력주들도 아유 주력주에서 수익 나면은 따뜻해집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의약품 쪽도 너무 변동 큰 쪽보다는 뭐 제넥슨 셀리버리의 저 정도 추세만 돼도 추세 매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시황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전략 부분 무료방까지 싹 다 올릴 거예요 이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